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침마다 물을 챙겨 드시고 정해둔 걸음수를 채우려고 일부러 더 걷고 약도 빠짐없이 챙겨 드시면서 나는 그래도 건강관리 잘하고 있다 하고 스스로 안심하시죠? 그런데 똑같이 노력하는데도 어떤 분은 70대 중반이 지나면서 몸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은 특별한 운동도 비싼 영양제도 없는데 90세, 97세까지도 일상생활을 큰 어려움 없이 이어가십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가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많이 전달될 수 있도록 지금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진료실 밖에서 더 많은 분들께 생활 속 건강 지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동안 노년의학을 연구하고 내과에서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해 오면서 그 차이가 어디서 비롯되는지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 관찰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사실 하나는 85세라는 나이가 그저 숫자가 아니라 몸의 흐름이 아주 조용하게 갈라지는 지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모두 비슷해 보이지만 그 지점을 지나 100세까지 건강하게 가는 분들과 그 전에 몸이 힘을 잃는 분들 사이에는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반복되는 4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모두 비슷해 보이지만 그 분기점에 다다랐을 때 건강을 오래 유지하는 분들과 예기치 않게 몸이 무너지는 분들은 아주 작은 지점에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 4가지 이유가 늘 불편하거나 아픈 신호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기검진에서는 수치도 나쁘지 않다고 들리고 하루 걸음수나 혈압 기록도 스스로 만족할 만큼 유지되기 때문에 더더욱 몸속 변화를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보아온 대부분의 사례에서 무서운 건 이 4가지가 대부분 좋은 습관이라고 믿어온 것들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침마다 물을 챙겨 드시고 7,000보, 8,000보 걷기도 꾸준히 하고 식사도 일정하게 하며 나름대로 철저하게 관리하는 분들조차 이 4가지를 모르고 지나가면 몸은 어느 순간 돌아가기 어려운 방향으로 기울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85세를 넘긴 분들에서 반복적으로 보였던 아주 중요한 공통점들입니다. 그리고 이 4가지 이유는 지금 조금만 방향을 바꿔도 여러분의 몸이 90세, 95세, 97세까지 충분히 버틸 수 있는 힘을 되찾게 만드는 핵심이 되는 지점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정말 끝까지 꼭 들어주세요.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가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고 지금 잡아두면 여러분의 노년 전체를 지켜주는 아주 든든한 기반이 되어줄 겁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바로 일상에 적용하실 수 있는 확실한 건강 지혜를 얻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잘하고 있다고 믿는 생활 속에서 가장 먼저 흔들리는 첫 번째 이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근육이 아주 조용하게 약해지는 데 있습니다. 이 변화는 통증으로 나타나지도 않고 불편함도 거의 없어서 대부분의 분들이 스스로도 잘 느끼지 못한 채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십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로 윤재호 어르신이 목발을 짚고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찾아오셨어요. 평소엔 표정이 밝고 나는 건강에는 자신 있어요 하시던 분인데 그날은 다리에 하얀 깁스를 하고 계셨습니다. 어르신은 선생님, 계단을 오르다가 갑자기 다리가 턱 하고 꺾이면서 그대로 넘어졌어요. 조용히 말씀하시며 그날의 상황을 들려주셨습니다. 늘 하던 속도로 천천히 계단을 오르던 중이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리가 자기 힘이 아닌 것처럼 힘을 잃어버렸고 몸도 중심을 잡지 못한 채 계단 모서리에 부딪히며 크게 넘어지셨다고 했어요. 응급실에서 촬영한 영상에서는 고관절과 골반 주변에 미세 골절이 확인되었고 깁스를 하고 당분간은 목발 없이는 일어나기 어려운 상태가 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집 앞 1,000만 보씩 걷고 나름대로 다리 힘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렇게 계단에서 힘도 없이 넘어진 걸까요? 어르신은 조금 놀란 표정으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선생님, 제가 평소에 하던 일들이 하루아침에 다 막혀버렸습니다. 혼자 장도 못 보러 가고 잠깐 바람 쐬러 나가는 것도 힘들고 가만히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기분도 자꾸 가라앉고 괜히 초라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도 잠시 멈칫했습니다. 겉보기에 건강한 습관들은 잘 지켜오셨지만 정말 중요한 한 부분, 몸의 중심을 바로잡아주는 균형 근육이 조용하게 약해져 있었던 겁니다. 걷기는 분명 좋은 습관이지만 걷기만으로는 넘어지지 않게 버티는 힘을 회복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소엔 잘 모르다가 계단처럼 순간적인 힘 조절이 필요한 순간 다리가 갑자기 풀리는 것이죠. 어르신께는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균형을 잡아주는 근육을 가장 먼저 깨워줄 수 있는 3가지 기본 동작을 권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벽을 가볍게 짚고 한쪽 무릎을 천천히 들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다리가 바닥에서 몇 센티미터만 떠도 충분하고 양쪽 다리를 각각 12회씩만 반복하면 됩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 앞쪽과 골반 주변을 깨워주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움직임입니다. 두 번째는 발 뒤꿈치를 살짝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려놓는 동작입니다. 앉을 필요 없이 서서 하시면 되고 15회만 반복해도 종아리와 발목 주변이 단단하게 잡히기 시작합니다. 계단에서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지 않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근육들이 바로 이때 깨어납니다. 세 번째는 넘어지지 않게 벽이나 식탁 가장자리에 손을 가볍게 올려둔 채 한 발로 잠시 서보는 연습입니다. 처음에는 한 발당 5초 정도만 버티셔도 괜찮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10초, 그 다음엔 15초까지 조금씩 늘려가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짧은 연습만으로도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속근육들이 확실히 회복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 3가지를 아침과 점심 그리고 저녁 하루 3번만 반복해도 계단에서 다리가 갑자기 흔들리는 일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2달쯤 지나 다시 배웠을 때 걷는 속도와 중심 잡는 힘이 확실히 안정된 게 보였고 선생님, 계단이 예전처럼 겁나지 않아요 하고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시더군요. 바로 이 지점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첫 번째 이유의 실체입니다. 이 이야기가 단지 제 경험만이 아니라 연구에서도 반복해서 확인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큰 연구들을 모아보면 균형 운동과 근력 운동이 함께 들어있는 프로그램은 그냥 일상생활만 하신 분들에 비해 낙상 위험을 대략 3분의 1 정도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단순히 걷기만 하는 프로그램은 낙상 예방 효과가 분명하지 않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넘어질 위험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걷기만 하세요가 아니라 걷기는 유지하되 거기에 균형과 근력 운동을 꼭 섞어야 한다는 쪽으로 권고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도 비슷한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평생 하루 만보를 걷는 습관을 지켜오셨는데도 정작 검사에서는 다리 근육이 또래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걷기는 분명히 좋은 운동이지만 넘어지지 않게 버텨주는 깊은 근육은 따로 깨워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걷기를 그만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딱 10분만 더 얹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벽을 가볍게 짚고 한쪽 무릎을 천천히 들어 올리는 동작, 발 뒤꿈치를 살짝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 그리고 넘어지지 않게 안전한 곳에서 한 발로 잠시 서보는 연습, 이 3가지를 하루에 2~3번만 더해도 다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은 생각보다 크게 달라집니다. 연구에서 말하는 낙상 예방 효과를 우리의 일상 속으로 가져오는 방법이 바로 이런 작은 습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깨우지 않으면 85세라는 그 고비에서 몸이 버티지 못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몸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첫 번째 이유의 정체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많은 분들이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믿는 수분 섭취의 착각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두 컵을 마시고 외출할 때 물병도 챙기시기 때문에 나는 물은 충분히 마신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침 이후로는 거의 물을 드시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점심을 넘기고 오후로 가면 입이 마른 것도 잘 느끼지 못하고 화장실을 자주 가기 싫어서 물 마시는 걸 아예 줄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60대 후반을 지나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조금씩 둔해지고 몸속 수분도 예전처럼 유지되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혈액의 흐름이 원래보다 조금 느려지고 심장이 피를 내보내는 과정에도 작은 부담이 서서히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후만 되면 갑자기 기운이 가라앉거나 잠깐 일어설 때 머리가 빙 도는 느낌이 생각보다 자주 나타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분이 얼마 전 제 진료실로 오신 박순애 어르신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선생님, 저는 물은 잘 마시는 편이에요. 아침마다 2컵 정도는 늘 챙겨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후만 되면 갑자기 몸이 축 처지고 앉았다 일어나는 순간 잠깐 정신이 아득해지는 느낌이 반복된다고 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어르신의 체내 수분량이 같은 연령대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아침엔 물을 잘 드시지만 점심 이후엔 거의 드시지 않는 패턴이 오랫동안 반복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께 양을 많이 마시는 것보다 언제 어떻게 나누어 마시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시간표를 짜 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컵, 식사 전후로 한두 모금, 점심 직전과 직후에 1컵, 그리고 오후 2시 이전에 다시 1컵, 이렇게 하루에 앞쪽에 수분을 나누어 채워 넣어주면 심장이 피를 보내는 힘이 안정되고 오후에 기운 떨어짐이 확 줄어듭니다. 박순애 어르신도 이 방법을 2달 정도 꾸준히 실천하신 뒤 요즘은 오후가 참 길어요. 전에 같으면 점심 지나면 늘 늘어졌는데 요즘은 저녁 준비도 수월해졌어요. 하고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이유의 핵심입니다. 물을 얼마나 마시느냐가 아니라 물을 언제 어떻게 나누어 마시느냐가 85세 이후의 심장 내 건강을 생각보다 크게 바꿔놓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많은 분들이 스스로 나는 건강을 위해 이것저것 잘 챙겨 먹는다고 생각하시는 영양제 섭취의 착각입니다. 정작 85세를 넘기면서 몸속에서 일어나는 흡수의 변화를 거의 모르고 지나간다는 점입니다. 85세 전후부터는 위와 장, 간의 대사 속도가 60대 때보다 평균 30에서 40% 정도 느려진다는 사실이 노화생리학 연구에서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같은 영양제를 먹어도 몸이 실제로 활용하는 양은 젊었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아프다거나 눈에 띄는 불편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용하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나는 영양제를 잘 챙겨 먹고 있다 하고 스스로 안심하십니다. 지난 봄에 진료실에 오신 박영순 어르신도 그러셨습니다. 비타민 B군, 오메가, 루테인, 칼슘을 식탁 위에 가지런히 늘어놓고 하루도 빼먹지 않았어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후만 되면 몸이 축 처지고 손끝이 저릿해지며 저녁이 되면 다리가 쉽게 무거워지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검사해보니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 수치는 정상보다 낮았고 칼슘 역시 흡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흔적이 보였습니다. 영양제를 많이 먹었는데도 몸은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85세 이후의 몸은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보다 흡수되는 방식과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칼슘과 철분을 함께 먹으면 서로 흡수를 방해하고 오메가는 위장약과 함께 먹으면 거의 흡수되지 않으며 마그네슘은 저녁에, 비타민 B군은 아침 식사 후에 먹어야 신경계와 에너지 대사에 제대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께 영양제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먹는 시간과 조합을 바꾸는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비타민 B군은 아침 식사 직후, 오메가는 점심 식사 직후, 칼슘은 저녁 식사 후, 마그네슘은 잠들기 1시간 전. 이 작은 조정만으로 한 달 뒤 다시 배웠을 때 박영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오후만 되면 늘 지치던 몸이 요즘은 하루가 전체적으로 가벼워요.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이유의 본질입니다. 85세 이후 몸은 영양제를 얼마나 먹느냐보다 내 몸이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느냐가 하루의 기력과 회복력을 좌우합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85세의 고비를 넘기고 90세, 95세까지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네 번째 이유는 많은 어르신들이 전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입니다. 제가 진료해 온 박노식 81살 어르신이 계세요. 어르신은 몇 년 전 배우자를 먼저 보내셨고 자녀들도 모두 지방에 살고 있어서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고 계셨습니다. 아침에 눈 뜨고 작은 거실 불을 켜고
TV를 틀어놓은 채 밥 한 그릇 드시고 낮잠을 자고 저녁이 되면 다시 TV 보다가 주무시고 그게 거의 매일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이전보다 혈압이 20 가까이 올라 있고 밤에 잠드는데도 어려움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몸이 아픈 건 아닌데 기운이 없다며 진료실 의자에 앉아 조용히 고개를 숙이셨어요. 저는 어르신께 다른 약을 늘리기보다 딱 한 가지만 부탁드렸습니다. 어르신 하루 10분만 누군가랑 꼭 이야기 나누세요. 자녀든 친구든 누구든 상관없고 전화든 영상통화든 다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10분이 몸의 회복력을 다시 켜는 스위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며칠은 어르신도 귀찮다고 하셨어요. 뭘 전화까지 해야 하나? 이런 표정이셨죠. 하지만 일주일 후 다시 뵈었을 때 어르신이 아주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이상하게 기분이 좀 나아요. 누구한테든 목소리를 들으니까 뭔가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몸이 다시 회복 모드로 돌아가는 작은 변화가 바로 저런 순간부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하버드 스탠퍼드 공동 연구에서 외로움이 오래될수록 뇌의 염증 지표가 증가하고 수면의 깊은 회복 단계가 줄어들며 심장 기능과 면역 기능이 동시에 떨어진다고 보고했습니다. 즉, 외로움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회복 시스템을 조용히 약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박노식 어르신은 제가 권했던 하루 10분 대화하기를 억지로라도 지키기 시작하셨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조금 여유가 생기자 경로당에도 나가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가니 누군가의 반가운 얼굴을 보는 게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더라고 하셨어요. 한 달 뒤엔 매주 한두 번 친구들과 차도 마시고 작은 산책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3달 후 혈압은 안정 범위로 내려오고 밤잠도 다시 깊게 주무시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바꾼 것도 아니고 운동량을 크게 늘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사람의 목소리, 사람의 표정, 누군가와 마주 앉아 나누는 말 한마디가 뇌의 염증을 낮추고 심장의 회복을 돕고 몸 전체의 활력을 되살렸던 겁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외로움은 몸의 모든 회복 기능을 가장 조용히, 가장 빠르게 약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반대로 누군가와 연결되는 그 짧은 순간이 85세 이후 몸의 흐름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회복의 열쇠라는 것을요.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오늘 들으신 4가지 이유를 하루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렵거나 부담되는 습관이 아니라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아주 작은 루틴들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루틴 하나만 지켜도 일상에서 느끼는 안정감과 회복력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따뜻한 물을 한 컵 천천히 마셔보세요. 밤새 말라있던 혈관이 부드럽게 열리고 심장이 새 하루를 시작할 때 힘을 덜 쓰게 됩니다. 아침 식사 전후로 한두 모금만 더 보태주시면 어지럼증이나 두통도 훨씬 줄어듭니다. 설거지 후 화장실 다녀온 뒤 아무 시간대든 좋습니다. 벽을 가볍게 짚고 한쪽 무릎을 살짝 들어 올렸다 내리는 움직임을 양쪽 번갈아 10번씩 해보세요. 다리를 높이 들 필요는 없고 바닥에서 조금만 떨어져도 허벅지와 골반의 중심 근육이 깨어납니다. 그 다음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는 동작을 10번 정도 반복합니다. 종아리와 발목이 다시 단단히 잡혀 비탈길이나 계단에서도 몸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벽 가까이에서 한 다리로 10초 정도 서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몸의 중심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3가지 모두 합쳐도 3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짧은 시간은 80대 후반까지의 균형 능력을 결정짓는 핵심 루틴입니다. 식탁 위에는 단백질 식품을 올려주세요. 황태계란국, 생선 한 토막이나 들깨두부탕처럼 집에서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음식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시금치나 브로콜리처럼 색이 진한 채소를 한 줌 더해 보시고 간식으로는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를 작은 한 줌만 곁들여 보세요. 이 3가지가 채워지면 몸이 하루를 버틸 힘을 다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반이 갖춰져야 여러분이 드시는 약이나 영양제도 몸에서 제대로 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영양제보다 음식이 먼저. 이 순서만 지켜도 몸의 회복력이 크게 달라집니다. 3시에서 4시 사이에는
몸도 마음도 가장 늘어지는 시간입니다. 이때는 창문을 조금 열어 환기를 하고 거실에서 5걸음 정도만 천천히 왔다 갔다 해보세요. 단 몇 걸음만 움직여도 심장과 뇌가 다시 한번 깨어나는 느낌이 듭니다. 가능하시다면 이 시간대에 누군가에게 짧게라도 전화해 보세요. 길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목소리를 나누는 그 순간 뇌의 긴장이 내려가고 혈압과 심장 박동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 조명을 조금 낮추고 천천히 어깨를 올렸다 내리며 긴장을 풀어보세요. 어깨와 목의 긴장이 풀리면 수면의 깊이가 달라지고 다음날 아침에 회복력까지 좋아집니다. 여러분, 85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지내신 분들을 보면 특별한 운동을 하신 분이 아닙니다. 비싼 보조제를 드신 분도 아닙니다. 그저 이 작은 루틴들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꾸준히 지킨 분들이었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 단 하나만 선택해 실천하셔도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여러분의 90세, 97세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가까운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께도 좋고 형제 자매나 친구분께도 좋습니다. 건강한 노후는 누가 앞서가고 누가 뒤처지는 문제가 아니라 같이 가야 오래 유지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는 힘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100세까지 걸어갈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시면 병원에서는 미처 나누지 못했던 생활 속 건강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